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8월이었어요. 한 대학교 신입생 커플이 전남 보성으로 여행을 오게 됩니다. 이들이 한 선착장을 건너던 중에 우연히 한 노인 어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한 70세 정도로 돼 보이는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었죠. 그런데 이 커플이 너무나 배가 타보고 싶어서 이 어부에게 배를 한번 태워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노인이 처음에는 좀 인상을 썼어요. 에이 저리 가! 하면서요. 하지만 이내 승낙을 해주시고는 어부는 배에다 커플을 싣고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커플들은요,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바다에서 셀카도 찍고 커플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좋은 경험들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저 어촌의 평범한 어부인 줄 알았던 오씨성을 가진 이 노인의 표정이 탐욕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배에 탄 여성을 보고 그가 욕구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부는 남자에게, 같이 커플로 온 남자에게 조용히 다가가 그를 배에서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젊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빠진 남자가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막 배에 다시 오르려고 했죠. 그런데 노인은 이제 낚시할 때 어로 장비인 삿갓대를 이용해서 5차례나 그에게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바닷물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았어요. 그 뒤에 남아있는 여성. 겁에 질린 여성을 노인은 추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안간 힘을 써서 버텼고요. 오씨의 허리를 잡고 격렬하게 반항을 합니다. 그러자 어부는 너도 같이 죽어버려 하면서 여성을 바다로 밀어 빠뜨리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용했던 삿갓대를 이용해서 그녀를 바다 밑으로 빠뜨리게 만듭니다. 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요. 결국 그녀는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돼요. 아이들의 부모님은 다음 날까지 연락도 없고 애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종신고 이틀 후에 같이 배에 타고 있던 여성 추 씨의 시신이 전남 고흥군 해상에서 어선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또다시 이틀 뒤 남자 김 씨의 시신이 보성 선착장에서 발견돼요. 그런데 이 남자 김 씨의 시신이 양쪽 발목, 그다음에 정강이, 왼쪽 어깨, 팔이 다 부러졌고요. 심하게 찢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당시 경찰과 해경은 아니 갑자기 보성에 연락 온 이 커플을 누군가가 복수심으로 따라와서 죽인 것도 아닐 테고 또 평범한 애들이라 전혀 이들을 죽일 동기가 없고 그래서 타살의 증거를 찾지 못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을 동반 자살로 인한 추락사로 판단하게 됩니다. 남자 김 씨의 그 몸에서 골절상도 발견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납니다. 25일 후 2007년 9월 25일 오전이었어요. 선착장에서 어부는 또다시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배를 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한 20대 여성 2명이 다가와서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에서 이제 보성군으로 여행을 온 여행객이었는데요. 24살 조 씨와 23살 안 씨였어요. 어부는 이들이 막 배를 태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래요 타! 하고 이들을 태우고는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어망을 뿌려놓은 어장에 가서 약 3시간 동안 작업을 했고요. 그 틈에서 이제 여자분들은 뭐 사진도 찍고 또 이 어부의 배를 경험을 하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평화롭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때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부는 갑자기 한 여성의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여성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격렬하게 그를 밀쳐내려고 했죠. 그렇게 배에서 3사람의 몸싸움이 거세졌는데요. 3명은 결국 바다로 함께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한 여성은요, 그대로 이 바다 물결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게 되고요. 바다 생활에 익숙한 오씨, 어부는 다시 배에 올라올 수 있었죠. 또 다른 여성 한 명이 더 있었잖아요. 배에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하지만 어부는 삿갓대를 이용해서 그녀를 바다 깊숙이 넣어버립니다. 이 두 여학생 중 한 학생의 시신은
바로 다음 날 보성 앞바다에서 발견되었고요. 또 다른 시신 또한 3일 후에 보성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 씨는요,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면 자신의 범죄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거든요. 여태까지 4명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경찰의 의심을 사지 않았어요. 완벽한 범죄였죠. 그런데 2차 범행 당일 이 여성 2명이 오 씨의 배에 오르기 전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여성은 30대의 여성이었는데요. 함께 왔던 남편을 여기서 잃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가씨들, 내가 우리 남편을 좀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 좀 잠깐 쓸게요 하면서 그녀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여성이 집에 가고 있는 길에 문자 한 통을 받게 돼요. 그 문자는 저기 저희 배에 갇힌 것 같은데 경찰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자였어요. 이게 바로 실제 문자의 내용입니다. 저희 아까 전화기 빌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것 같아요. 경찰 보트 좀 불러주세요 라는 문자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타살의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은 이 문자를 근거로 용의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자, 용의자를 찾으려면 분명 이 2 여학생은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날 배를 운전했는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보성군 안에 있는 선박에 대해서 사건 당일날 출항했던 배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를 조사하던 중에 등록되지 않은 한 척의 배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배가 사건 당일 출항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부들은요, 보통 바다로 나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를 소위 얘기하면 주차를 해놓는다고 하죠. 한 곳에다가 세워놓고 나가서 들어왔을 때도 한 곳에다가 두게 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등록되지 않은 배는요, 출발 위치와 또 돌아올 때의 위치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요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오 씨 어부를 강력하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가 바로 이게 실제 배인데요. 어부 오 씨, 오종근 씨의 배입니다. 자, 경찰은 그의 배를 찾아가 배 안을 수색합니다. 배 안에서는 여자의 머리로 보이는 긴 머리카락 다수가 발견됐고요. 결정적으로 피해자 한 명의 신용카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어부 오종근 씨를 검거를 하게 되죠. 이게 실제로 검거된 오종근 씨의 사진입니다. 자, 2차 범행 당시에 여성 추 씨가요, 119에 4번에 걸쳐서 통화를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아저씨가 공격을 해오니까 119에 전화를 한 거죠. 자,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 씨는 나 아니요 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완강히 부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4번 통화를 했을 때 4번째 통화에서 추 씨의 목소리가 막 저기 지금 경찰이 필요해요 라는 목소리 뒤로 야 늦다 하냐 하는 오 씨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것이 오 씨의 음성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오종근을 검거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오종근이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던 말이 황당합니다. 내는 죽인 적 없어. 그 여자들이 실수로 물에 빠져버린 것이야. 안전사고란 게? 근데 사실 그의 배에서 찾아낸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니까 계속 탐문을 하고 있는데 그의 말이 매번 달라요. 정황과도 다르고요. 그래서 경찰은 결국 오 씨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제가 이 사건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제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 카메라에서 복원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카메라를 통해서 그날 당시 피해자들이 오 씨의 배에 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범인 오종근은 어떤 사람이냐? 오 씨는요, 165cm 정도의 키에 그 평균 남성들보다 사실 몸집도 굉장히 작고 나이가 이미 70살이 넘은 어부였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한 번에 자기 배에서 2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부란 사실 잊지 마세요. 몇십 년 동안 어부 생활에 익숙해졌죠. 그래서 배 위에서, 바다의 배 위에서는 그가 절대 강자였어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는요, 작아요.
그리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 출렁출렁 거리죠.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 균형 잡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오종근은 익숙한 곳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익숙하고 주위에 아무런 목격자도 없는 곳에서 그는 자유롭게 살인을 자행했죠. 오종근이 검거가 되고 나서 사건 현장에서 했던 그의 말이 나중에 밝혀지게 됐는데요. 그게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왜 범행을 했냐 또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작년부터 관계를 못 켰어. 나가 아가씨 가슴이라도 만져야 돼야. 아씨, 짜증나. 자, 그의 진술 또한 기가 찼습니다. 나한테 배를 타여달라고 한 니들이 잘못이지. 어? 아, 왜 그 수많은 배들 중에 하필 내 배를 태워달라고 했을까? 나가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사람들 니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니요? 나가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해졌어. 아, 죽은 것들은 이미 사망했잖여. 근데 나는 뭐요?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다 뭐락하고 아거나 지금 몸도 아파. 오종근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중간에 계신 분이 오종근이에요.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직접 그 사형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서 자신이 직접 항소를 하게 돼요. 4명이나 죽였어요. 그런 살인범이 직접 항소를 한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사회적인 이슈가 됐죠. 그런데 2심에서는 오종근의 항소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무기징역과 이 사형 사이에 그에게 어떤 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법정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는 오종근의 항소가 기각되고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에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걸 찾아냈어요. 한 기자가 오종근이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를 인터뷰했어요. 근데 그는 여전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가 희롱을 한 것이 아니여. 응? 뭐하러 내가 죽였겠어. 내가 아들한테 조심하라고 했지. 근데 그 무심해가 그 여자 잡아준다고 하고 그러다 둘이 빠진 것이란게. 나는 배를 태워둔 죄밖에 없어.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이후에 범행이 일어난 이 보성군 앞바다는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